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트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태어나서 성인 이후까지 나이대별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패트리샤 코 교수님의 연구 자료 관련 사진 보면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지금 세로축을 보시면 language score가 높다 낮다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축을 보시면 age of acquisition of new language라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처음에 태어나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쭉 3에서 7세, 8에서 10세, 11에서 15세, 17에서 39세 여기까지 쭉 떨어지는 곡선 보이시죠? 이 구간마다 어떻게 외국어를 제대로 학습해야 되는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비입니다. 영유아라 그러죠? 그래서 돌 이전까지의 아기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최고의 수준에 다달라 있어요. 스폰지와 같아서 다양한 언어를 싹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이링거, 트라이링거 2개국어, 그 다음 3개국어를 하는 아기들의 경우에 보통 부모가 국제결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때부터 신경 쓰시면 돼요. 이때 아이들은 뇌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라서 컨택을 통해서 교감하는 것들이 소리가 언어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외에 영어를 세션별로 추가해 주세요. 연구 결과를 제가 인용해 드리면 한 달에 총 6시간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이 30분 동안 원어민에 해당되는 휴먼 컨택이 계속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이 모국어만큼은 아니더라도 흡사한 정도 수준의 영어 뇌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기간 동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컨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미디어, 유튜브를 통하거나 아니면 영어 읽어주는 소리를 틀어놓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발음과 pronunciation, intonation, 억양에 주의하셔서 미리 연습을 많이 하셔서 영어 그림책, 단어 위주로 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연기하듯이 읽어주세요. 휴먼 컨택을 녹아내는 겁니다. 어차피 긴 거 필요 없어요. 계속 연기하듯이 읽어주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짧은 순간에는 한국말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을 사용하면 바이링걸로 키우려다가 세마이링걸로 언어 장애가 오는 경우가 생겨요. 세마이링걸이라는 것은 한 언어 뇌에 2가지 언어가 짬뽕이 돼서 언어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세션 동안은 최대한 영어에 집중해서 자유롭게 밝게 웃으면서 아기와 연기하듯이 놀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2살부터 7살 정도까지 고민하시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투입할수록 좋아요. 7세 이전에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들이 2가지 고민점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못 따라갈 경우에 오히려 영어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영어 유치원 관련해서 효과는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과연 투입한 비용과 시간만큼의 효율적이 있는가? 그거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겠습니다. 쉽게 산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한 달에 평균 1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2년을 보내게 되면 2,880만 원이죠. 지금 현재 물가 기준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1년 반 정도를 어학연수로 갈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지금 영어 유치원 2년 보내는 것과 나중에 대학원 또는 어학연수 1년 반 보내는 거의 효용성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이 원어민 교사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학교 출신이 어디다, 그 다음에 적어도
티칭 경력은 어떻다, 아기들에 대한 이런 교육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쪽으로 보내셔야 효과가 있고 효율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고민을 하시고 보내세요.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꼼꼼하게 따져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 유치원을 안 하는 경우에 이 나이대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흥미예요. 이 영어에 대한 흥미만 덧붙여주면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 돼요. 이때는 휴먼 컨택 외에 미디어에 해당되는 것들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앱이나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집에서 놀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7세 이전까지는 문법 교육 크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문법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초등학생이죠. 8살 정도부터 12세 정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영어 유치원을 이미 마무리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 쭉 같은 패턴으로 계속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물론 비용은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어 유치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문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어려운 문법 교육 하지 마시고 흥미 위주로 하되 틀린 것 위주로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해볼까,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해볼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도 물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지만 학원을 보내시는 것도 결정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나는 뭐 다 필요 없고 가정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영상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최대한 흥미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3세에서 18세 정도 중고등학교 정도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한국 교육 체계의 특징상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영유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노출 많이 하고 흥미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입시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스탑이 되고 여기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할 수 없이 단어와 문법 양에 치중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어차피 학교 교육 외에도 뭐 수학이다, 뭐 국어다, 기타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 영어에 집중을 하시되 단순히 그냥 문제풀이 맞다 틀리다 이거 기술 외우는 거 말고 공부를 할 때 원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영어 문법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말하는 거랑 이때 쓸 수 있구나 라는 이 연결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예전에 했던 거랑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해봐 라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하자면 puberty라 그래요. 사춘기라 그러거든요. 2차 성징이 발생하는 순간에 이 안면 근육이 모국어에 최적화되게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발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이전에 발음에 조금 신경을 써서 흥미롭게 한다 그러면 이제 발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는 뇌도 모국어에 픽스가 딱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발음과 흥미 위주로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그 다음 중학교 때부터는 부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시험 영어에도 준비를 하지만 문법적 체계와 말하는 원리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말하는 원리 중심으로 문법 교육을 하세요. 자, 이제 성인입니다. 이 19세 이상의 성인들은 영알못이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인풋은 되게 많아.
그래서 나 영어 유치원도 했었고 아니면 과외도 받아봤고 학원도 다녀봤고 시험 영어 열심히 했고 다 한데 결국에는 이 모든 스트레스가 폭발을 하죠. 그래서 손 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 나중에 영어를 좀 흥미가 느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증발하고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미 녹아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있어요. 이거 정리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기초영문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훑어보시고 아, 영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시면 이걸 바탕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회화 위주로, 원어민들 회화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나이쯤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모국어에 최적화되어 있고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이 뇌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회화부터 계속 투입하기 시작하면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고 나면 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계속 응용해서 쓸 수 있게 못 만든다라는 거죠.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어 원리 체계가 말을 뱉는 순서나 이 문장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표현 위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팁을 또 드리죠.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번역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정확하게만 쓰실 줄 알면 거기에 표현과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어순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번역기 제대로 사용하는 법 영상 클릭해서 보고 오시고 그래서 번역기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만 하세요. 나 이 말 하고 싶어. 이 말 하고 싶어. 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궁금할 때 있잖아. 이거 영어로 바꿔볼까? 이거 영어로 바꿔볼까? 이때마다 이걸 영어로 말해보는 연습 계속 하시면 무료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이대별로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방향을 정했으면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정 상황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리해서 하거나 또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 지출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성인이라면 무조건 회화부터 나 외국인이랑 그냥 회화 많이 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 기본적 구조에 해당되는 영문법을 알고 있는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세요. 시험용 영어 예전에 했던 영문법 교육 이거 다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영문법에 대한 말하는 원리만 먼저 훑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언제나처럼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